입장해주신 분들부터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시장 좀 한 번씩 복귀를 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은 좋았다라고 한마디로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불안불안하면서 맨날 하방 뭐 이렇게 흘러가다 싶었는데, 전일 갑자기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뭐 시장이 조금 올라와 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나스닥도 전일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구름대 구간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도 똑같이 이야기 드린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구름대를 이탈했던 하방 압력을 상승 탄력으로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구름대 구간에 현재 진입을 하긴 했으나 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유슬립 센터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구름대 구간을 다시 뚫고 올라가기에는 힘이 부족한 시장이다, 이렇게 한 줄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테슬라라는 친구가 조금 한 건 했죠. 정확하게 이 매출이 전년 대비에 9% 이상 이제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가 전기차 뭐 LFP 배터리를 채용한 이제 뭐 전기차를 만든다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얘네가 테슬라2라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테슬라를 좀 키우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의지가 좀 같이 돋보인 시장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테슬라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스페이스 X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이제 돈벌이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전기차를 가지고 이 사업가가 장사를 하지, 그러면은 뭐 전기차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나? 전 그런 생각이에요. 일단은 그런 뭐 부분에서 봤을 때 뭐 테슬라도 오너 리스크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가 어제 10%가 이제 상승을 했고, 테슬라 2에 대한 이런 의지를 표출하면서 성장성을 좀 이렇게 갈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 들어서 이 정통적인 제조업 기업 뭐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런 애들이 좀 약세였는데, 이런 분위기가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꿨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뭐 로보택시 사업에도 집중한다라고 하고, 뭐 로이터 통신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계획을 이제 좀 범위를 좀 넓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제 시장이 이제 나스닥이 일봉상에 얘네가 거의 한 1.7% 가량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지금 국내 증시 뭐 그리고 제가 시장을 좀 보니까 다시 올라갈 기세가 살아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설레발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핵심은 이거예요. 전년 대비 9% 감소. 얘네가 결국에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애플 같은 친구들, 애플도 뭐 결국에는 이 분위기에 맞춰서 뭐 새 아이패드 출시하면서 일단은 사고 만들고 때려박고 일단 보자, 이런 전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기까지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럴 만한 명분은 뚜렷하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일단 여기서 이 시장이 반등을 뭐 할지 말지 뭐 이런 포인트는 다 뒤로 밀어두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 시장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한 1000포인트 1300포인트 가량 이렇게 좀 빠졌죠. 여기서 최근에 이제 과대 낙폭으로 좀 인식을 하고 되돌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봉상에 사실 얘네들이 끌어올린 포인트는 기껏 해봐야 한 4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4,500포인트 정도밖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이걸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 아직도 여전히 힘은 한 60% 정도는 더, 이런 상승 흐름을 한 2배 뭐 3배 정도는 보여줘야 결국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건데, 그렇기에는 시장의 상황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좀 이겨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방향성 맞추기 그리고 시장 지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기술적 분석을 하고 뭐 기본적 분석을 하고 다 좋다, 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은 또 뭐가 있을까?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해외 증권사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이지스퀘어의 좀 장점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는 마진 레벨을 일단 1000% 이상 유지하는 걸 좀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잔액을 3만 불 정도 이렇게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 3계약
이것도 막 오버나잇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포지션을 대응한다라고 하면 한 번 진입할 때 뭐 3만 불이면 이론상 30계약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해외 증권사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이지스퀘어의 장점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30계약을 이론상 넣는다고 30계약을 무식하게 다 넣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최대 아무리 욕심부려도 3계약까지만 진행하는 걸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왜? 우리가 시장의 리턴도 중요하죠. 우리가 수익에 대한 찬스도 중요한데 반대로 이 리스크를 조절하고 우리가 리스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에서 건강한 투자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3만 불 기준으로 최대 이제 한 계약에서 2계약까지만 딱 이만큼만 이행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죠.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야 우리가 이 힘든 시장에서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시장이 뭐 난 더 하락으로 갈 것 같아. 조심스럽게 포지션을 묻어놨어요. 아주 만약에 거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꾸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수와 리스크만 조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늦은 감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라내더라도 이거를 다시 되찾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금 이 마진 레벨을 저는 한 1000% 이상 좀 유지하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만약에 3만 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한 번 진입할 때 계약수를 좀 낮게 진입하는 대신에 목표 수익률을 크게 잡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식에서 추매하듯이 0.3계약씩 나눠서 3번 정도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한 번 진입할 때 좀 신중하게 진입을 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매매 방식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매매 방식을 아마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래도 국내 증권사만 사용해 주신 분들도 뭐 우리가 계약수를 가지고 이렇게 유지증거금, 납입증거금 개념까지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런 방식은 신선한데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앞서 풀어드렸고, 그리고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저는 상승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포인트,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보면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8분 본전 계좌까지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번 시장 간략하게 한번 둘러보고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일단은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테슬라가 12% 정도 좀 상승 출발을 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막상 프리장에서 또 그렇게 상승 흐름이 쭉쭉쭉쭉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시장의 좀 선반영의 측면으로 좀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테슬라가 사실 시장에 뒷전이 된 지 꽤 됐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10시 30분 땡 치면 셀 포지션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셀 포지션 진입! 자, 일단은 오늘 포지션은 731에 들어갔는데 야, 처음부터 이렇게 들쭉날쭉거리면 안 되지. 자, 일단 5분봉 캔들이 일단은 안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는 여유 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하나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 일단 정고점 구간에서 한번 윗꼬리를 좀 발생시켰다. 프리장에서도 이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 11,752 구간인데 동일하게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개장 전에 한번 이렇게 추세 자체가 5분봉에서 쭉 무너졌다시피 지금 자리도 한번 이 자리에서 밀려나면 얘도 동일하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자 보자 음봉전환 멀지 않았다. 자, 수익권 진입. 자, 일단은 지금 5포인트 수익권, 자 6포인트 수익, 5포인트 수익권. 욕심부리지 말고 한 200달러만 줘라. 200달러만. 자, 170, 200, 210. 참 진짜 200달러 수익권 진입하면 그냥 빠르게 익청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89, 200 오케이, 250, 264달러. 정확하게 64달러 더 벌었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30한 2만원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336달러로 이렇게 수익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좀 수익 랠리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예. 계속 이 매매를 하면서 이 매매 내역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는데 손절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크게 수익을 가져갈 때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준을 지켜서 꾸준하게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쌓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계좌가 우상향 계좌로 불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와 뭐 내용들이 뭐 100%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성향에 맞게,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만들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윤슬이 센터장이 옆에서 하나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아래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문의 링크를 통해 혹은 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원하게 윤슬 센터장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지스퀘어 가상골드센터의 윤슬 센터장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